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아주 제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가온칩스가 정말 제대로 뚫어줬습니다. 62,000원 다 먹었네요. 62,000원에 아까 6억이 있었는데 6억을 먹었어. 가져갔네. 이게 대단한 겁니다. 확실한 수급이 있다는 거죠. 이 62,000원이라는 신고가 자리에서도 그 물량을 가져간다. 6억짜리 물량을. 더 가겠다는 얘기야. 올해 어떻게 보면 반도체 하반기는 반도체 해였는데 반도체 관련주들 가운데서 사실 소외된 종목들도 좀 있었어요. 특히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터졌을 때 제주 반도체는 날아가는데 제주 반도체 이외에 다른 종목들이 좀 부진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슨 칩스 들어가는 종목들은 다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신규주 중에서도 반도체 설계주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수급이 돌고 돌았지만 제주 반도체 하나로만 그냥 좀 몰아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설명드린 게 뭐냐면 반도체 설계 분야의 탑은 가온칩스라는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 240억 원대 반도체 설계 계약을 가온칩스가 맺었는데 이게 매출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굉장히 큰 재료예요. 그 재료를 어저께 내보내고 주가는 오늘 뛰었는데 오늘 또 엄청난 훈풍이 불었죠. 마이크론 8% 급등, 호실적 나오면서 8% 급등.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 확신을 좀 주는 그런 행위가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두 종목으로 우리는 뭐 솔직히 할 거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가온칩스를 왜냐하면 또 계속 모아갖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걸렸죠 사실. 이 가온칩스는 항상 그래요. 그런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세게 가는 종목입니다. 자, 카카오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 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올려봅시다. 카라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 가온칩스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여러분 무료방에서도 다 같이 매매한 종목이에요. 내가 가온칩스 질문을 한 진짜 200번은 받은 것 같아. 가온칩스의 우리 역사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이 역사를 살펴보면 진짜 웃깁니다. 이때부터예요. 2022년 작년 9월이야. 작년 9월에 이제 매매를 해서 수익을 한번 본 다음에 잔량을 남겼더니 2022년 장세 알죠? 9월 이후에 작년인데 작년에도 9월 이후에 더 빠졌어요. 파바바바바바 빠지면서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고점 대비 저점이 반토막 이상이었어요. 최고가 34,000원을 기록한 종목이 13,000원대. 우리 평균 단가가 2만원대였는데 22,000원대 있던 평균 단가가 수익 실현하고 남겨놨더니 자 이건 내년까지 가져갑니다 얘기를 했더니 와 쭉쭉 빠지다가 올해 시작하던 날 13,000원이 됐어요. 내가 그랬지 추가 매수 할 거다. 추가 매수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번 했을 겁니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해야 되니까.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쭉 시장의 압박과 고금리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계속 견뎌내면서 가고 하다가 13,200원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중간에 추가 매수 한번 하고 그래서 4만원 이상에서 한번 팔았어요. 여기서 팔았다고. 4만원이 아니라 37,000원대구나. 이때 판 게 아니네. 우리 이때 팔았지. 야, 이 1년여에 대한 매매 스토리니까 기네요. 올라오는 자리에 한번 여기서 매매하고 내려오는 거 한번 견디고 잔량이 남았어서 그리고 추가 매수 한번 하고 이 추가 매수한 걸 팔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추가가 들어갔습니다. 추가를 들어가는데 문제는 추가 매수하고 나서도 시간이 좀 걸렸지. 그리고 나서 올라올 때 와 이제 드디어 갑니다 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어디서 샀어요? 우리 요날 샀어. 그리고 나서 이날 급등이 나오다가 밀리고 그때부터 다시 한번 또 기다림이 시작이었어요. 이게 우리 카운치스 매매한 흐름이에요. 단기적으로 저는 원래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이지만 단타 매매를 하니까 태성 같은 종목 이런 거 5% 10% 수익 나는 종목들 매매하면서 수익을 내요. 그런데 단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단기만 이 주식시장에서는 독불장군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랬죠. 유연성 있는 전략을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종목이 나오면 이러한 종목 이런 종목이란 뭐냐면 상승할 명분이 확실하고 안 가는 게 이상한 종목 그 뭐 있는 거잖아. 회사에 문제가 있든 뭐 업황에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있거나 이 문제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건 오히려 저평가의 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걔는 매수해야 되고 매수해 준 다음에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카운칩스는 제가 볼 땐 얘는 안 갈 이유가 없는 종목인 거야. 상승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디자인 솔루션 1위 업체고 ARM과 협업을 하고 삼성 파운드리 디자인 솔루션 전문 업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에서 주문을 받아요. 주문을 받으면 이 그 주문자 고객사에서 준 그 반도체 디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을 넣어달라 뭐 이런 그 디자인 설계 도면을 주면은 삼성 파운드리에서는 그거를 가온칩스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나 가온칩스는 그거를 해석해줘.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삼성 반도체 그 파운드리 생산 라인에 맞게끔 고객사에서 발주할 때 거기에 맞춰서 발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고객사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쪼르륵 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달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발주를 하면 삼성은 자신들의 파운드리 그 생산 라인에 맞춰서 그거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괴리감이 있죠. 고객사와 이 생산 라인 간의 이 괴리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온칩스예요. 스스로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남이 준 설계 도면을 여기에 맞게끔 가공해서 변형해서 준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설계를 못하는 기업이 아니고 ARM과 같이 협업하면서 반도체 설계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었던 기업이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제주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가 온디바이스 반도체 1위 가장 대장주 이런 역할을 하면서 상승을 한 거고 오픈에시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설계 전문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한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 설계 전문. 우리가 퀄리타스 반도체는 33,000원 매도하면서 좀 일찍 팔았지만 오픈엣지와 가온칩스는 고집을 제가 좀 부려봤습니다. 사실 매도 타이밍이 몇 번이나 있었죠. 이날도 단타 개념이라면 한번 수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었어요. 수익권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목표가 좀 높게 찍었더니 갑작스럽게 그 호재가 한번 나왔어요. 이때 호재 한번 나오고 나서 위아래로 출렁이더니 그 뒤로 쭉 소강 상태 이어졌고 그러다가 이때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거는 가져가도 되고 없는 분들은 계속 사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구간이 바로 이 하락을 하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백발백중 화요일 필살기 2%에 나가면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계속 추천드릴 때마다 저는 가온칩스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계속. 다른 거 볼 거 없다. 가온칩스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바닥 찍고 나서 쭉 올라와서 11월 말경에 다시 한번 고가를 뚫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제가 목표가를 드렸는데 그 가격을 딱 찍고 내려왔죠. 이때 당시에 이날
55,200원? 제가 55,000원 아마 매도 사인 됐을 거예요. 그런데 52,200원 순간적으로 찍고 내려와가지고 매도들을 못했대. 이때 되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단기 매매만 내가 좀 손이 느려서 나는 뭐 따로 일을 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얘기를 하잖아요. 가온칩스는 단타 매매가 아니고 스윙 매매를 하는 중장기 매매를 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시간이 없어서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설정을 얼마나 미리 해놓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가온칩스 사실 55,000원 얘기를 딱 드리고 나서 55,200원 순간적으로 찍고 내려오는데 그게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격이 다시 안 왔어요. 다음 날에도 55,000원을 찍긴 했는데 완전히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단기 매매든 중장기 매매든 미리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손이 느려서 단기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중장기 매매를 하는 종목도 중장기 매매면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96,000원? 그거 그날 그 가격에 매도 설정을 미리 해두지 못하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이 느려서 단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설정을 하고 그 설정하는 설정값을 얼마에 찍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온칩스는 그렇게 해서 55,000원에 못 나갔어. 우리가 못 나갔죠. 못 나가가지고 또 한 2주에서 3주가량을 지금 기다린 건데 이거는 아니 포기할 만한 그런 단계의 종목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계속 보유를 하고 왜 칩셋 미디어도 가고 다들 가는데 얘만 못 가고 있는가? 이건 딱 하나거든. 수급이 없는 것일 뿐이야. 거래. 진짜 거래가 굉장히 소강 상태였죠. 그런 소강 상태의 거래를 어저께 좀 뚫어준 겁니다. 호재를 내면서. 그러니까 이슈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내용은 갖추고 있는데 그 내용을 부각시킬 만한 이슈. 그 이슈가 어저께 반도체 설계 계약 얘기가 나왔죠. 300억 원 규모 반도체 오늘 나온 뉴스는 이거네요. 반도체 설계 시제품 공급 계약 300억 원대 어저께 200 얼마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내가 했던 얘기 그대로 있잖아요. 증권가에서도 국내 디자인 하우스 업체 중 가장 높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왜냐면 가장 오래됐거든. 디자인 솔루션 기업들 중에서. 그래서 반도체 설계 중에선 제주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은 제가 볼 땐 가온칩스라는 얘기예요. 자, 꿈의 가격이었어요. 6만원. 오늘 제가 58,000원 매도 사인 드렸는데 58,000원 매도 사인 드렸을 때 이미 59,000원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아마 대부분 그 정도 가격권에 매도가 되셨을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내년이에요. 이제 잔량은 또 보유해야죠. 또 살 거예요. 그리고 내년을 볼 겁니다. 왜냐면 이 온디바이스 AI 2년 전에 원래는 갔어야 돼요. 2년 전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찍었을 때 그때 시스템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대규모 투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고금리 이제 그때는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는데 진짜 금리 인상을 해버렸고 올 초에는 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을 막 밟아가다가 올 초에 거의 정점을 찍고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았는데 올해 4번이나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 이게 이제 올해 하반기를 또 짓눌렀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렇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투자를 안 합니다. 얘는 2년 전에 투자가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이 이제 다 했고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 그리고 더 이상 투자를 회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죠. AI가 올해 엄청난 성장을 했고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생성형 AI로 불을 붙이더니 연말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온디바이스 AI가 나왔어요. 생성형 AI를 스마트 기기에 그냥 심어버리는 온디바이스 AI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삼성전자도 이거를 회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 생성형 AI는 그냥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생성형 AI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거대 서버 업체들의 딜에만 공급해주면 삼성전자도 수혜를 볼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예요.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건 IT 기기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근데 온디바이스 AI는 이 바로 개인 IT 기기에다가 생성형 AI를 심는 개념이거든. 삼성으로선 이걸 포기하면 스마트폰 시장, IT 기기 시장에서 완전 도태됩니다. 근데 보니까 애플도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구글도 당연히 갖추고 있고
글로벌 경쟁사들이 전부 다 이 AI 경쟁력, 그 AI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게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투자해야죠. 지금 삼성전자도 AI 생성형 AI 모델인 가오스를 만들었는데 얘를 갤럭시 S24에 심으려면 AI 칩이 필요하고요. 그 칩을 수입해다가 쓰면 공급받아서 쓰면 되게 웃기는 구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에서 HBM을 만들어서 그 HBM을 엔비디아에 줬더니 엔비디아에서 이것을 AI 칩으로 스마트폰용으로 만들어서 그걸 삼성한테 되판다? 웃기잖아.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해서 생산을 하고 그것을 스마트폰에 심어야 돼요. 물론 지금도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설계 능력은 될 테지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가 필요하고 이 투자에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R&D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던 M&A를 하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 대상이 누가 될까? 가온칩스는 일단 삼성 파운드리 1차 협력업체예요. 전용 협력업체입니다. 전용이라는 단어가 맞나? 삼성 파운드리 독점 기업? 이 뭐라고 표현을 하지 얘네는?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공식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그러니까 이 가온칩스는 원래 삼성전자의 후광을 얻고 커야 되는 기업이에요. 제조 반도체는 당연히 이제 따로 자신들이 모바일용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삼성과 같이 일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온칩스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가온. 오늘 6만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신기원을 열었는데 다음 추가 상승은 또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다른 그 팹리스 업체들보다 가온칩스가 시총이 좀 큽니다. 조금 무거워요. 근데 그만큼 한번 상승할 때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제 6만원 돌파해서 새 시대를 열었으니까 내년에는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법인을 출범을 하는데요, 가온칩스가.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 법인을 출범을 하면서 미국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미국 고객사를 상대로 이제 3나노 공정으로 바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강연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얘네들이 하려는 것 삼성뿐만이 아니고 이제 공급 그 고객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겠다는 것,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얘네의 주가 상승은 더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원래 두 분야로 나뉘어요. 파운드리와 팹리스로 나뉘는데 생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파운드리,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갖춘 기업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왜냐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생산 라인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생산 라인을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결점 생산 라인을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본을 처음부터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습니다. 나라가 별로 없어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드니까. TSMC가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인데 이유가 뭐냐면 나라에서 만든 거거든. 그 대만 반도체예요. 대만 국영기업이죠. 그러니까 세금도 아껴, 부지도 제공해줘, 대출도 아주 저리해줘. 이러니까 TSMC가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공장을 그냥 만들라고 아주 지원을 해주니까. 삼성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정부의 혜택을 받다가 이건 그 다른 기업적인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삼성도 그렇게 생산 라인을 갖출 수 있었던 거고 파운드리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를 그렇게까지 생산 라인을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만 만들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 1, 2, 3위를 대만, 한국 이렇게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대신 팹리스에서는 다르죠. 이것은 영국의 ARM이 원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요. 얘네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갖고 모두 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변형해서 사용합니다. 자, 거기에 협력사가 가온칩스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렇게 주가가 날아간 것입니다. 사실 더 일찍 날아갔어야 돼요. 제주반도체도 2년 전에 상승했어야 돼. 내가 이 제주반도체 EMLSI였나요? 얘네 원래 사명이. 제주반도체 오늘도 상승 구간이긴 하죠.
얘네가 EMLSI일 때부터 저는 이때부터 얘네를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추천을 하고 매매를 하고 진짜 오래됐어요. 저는 그 제주반도체를 요즘에 뭐 올라간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제주반도체가 EMLSI 시절부터 매매를 해왔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니 파운드리만 키워서 뭐 할 건데 설계도 할 수 있어야지 팹리스를 당연히 키워야 되길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년 전부터 매매를 했었던 2021년입니다. 이때 매매해서 우리 수익 잘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것도 마지막에 남은 물량과 마지막 매수한 물량이 덜커덕 7,400원대에서 물려버린 거지. 와 진짜 오래 걸렸어.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뭐 와 우리가 수익이 엄청나다 막 그렇게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시간이 걸렸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린 2021년엔 EMLSI로 제주반도체로 수익을 많이 올렸어요. 이런 종목들이 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정말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물론 장기 투자만 하면은 그 보유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 방에 있을 필요도 주식시장을 쳐다볼 필요도 없죠. 장기 투자인데. 그래서 그 중간중간 계속 다른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내면서 이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을 기다리는 기회비용을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태성 같은 경우에도 수익 실현을 했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그런 개념으로 원래는 들어갔던 거고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매매 안 해본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미래반도체도 사실 우리 엄청나게 수익 봤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남은 잔량입니다. 미래반도체. 미래반도체도 지금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팹리스도 파운드리도 아니에요. 얘네는 반드시 유통과 AS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얘네가 중간에서 마진을 많이 남겨먹는 애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다양한 분야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고 저는 그 종목들을 다 섭렵해봤고 전부 매매를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에서 종목을 뽑아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월요일에도 추천드렸어요. 월요일에 제가 뭐 했어? 장중 공개 방송 했잖아. 이번 주 월요일이 언제예요? 12월 18일이란 말이야. 이날 드렸어요. 이날 추천드리고 나서 이날 상승 나와서 한번 팔았더니 못 판 분이 계셨어. 그래서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보니까 오늘 더 올라갔죠. 못 팔았던 분은 오늘 수익이 더 많이 났겠네요. 아까 제가 고급방 문자 공유해 드렸죠. 27,900원에서 28,100원. 그러니까 2차 목표가를 28,000원으로 찍은 거예요, 저는. 28,000원이 어디냐면 올해 초에 만들었었던 고가 자리가 27,750원인데 여기를 넘는 신고가 자리입니다. 카운칩스도 신고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오늘 신고가.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노린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를 가면 일단 한번 우리처럼 팔려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신고가 넘을 때 팔아주고 그 다음 다시 재매수를 노리거나 잔량으로 추가 상승을 노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래서 이제 카운칩스는 1차 수익 실현했고 오픈엣지는 2번에 걸쳐 수익 실현했으니까 오픈엣지는 한 번 더 매수할 구간을 우리가 기다려보면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리딩을 합니다. 종목을 매매할 때 일단 차트를 본 다음 그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히스토리를 쭉 보다가 스토리를 만들고 저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하다 보면 그 시나리오대로 타고 가다가 정말 엄청난 수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매매의 방식입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매매하다 보면 이런 종목을 만나는 거예요. 와이더 플래닛 같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저도 이제 이 거래 정지 전날 이날 여러분들한테 저희 회원분들한테 완매도 사인을 알려서 대체적으로는 200% 정도 수익 받지만 주트님이 500주 남은 거 끝까지 가져간 거 수익률이 최종적으로 이만큼 나왔습니다. 607%.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남은 4분의 1 그러니까 1차 매수를 한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수익 실현하면 남은 물량은 4분의 1 물량이 돼요. 근데 그 4분의 1 물량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 그 4분의 1 물량 그 물량이 최초 매수 자금만큼 커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남은 물량 4분의 1 물량의 수익이 600% 가니까 1000만 원을 돌파했어. 뭐 조트님은 워낙에 크게 매매하시니까 금액 자체가 이렇게 다르지만 제가 그린 시나리오와 이런 그 종목의 전략대로 매매를 하면 내 시나리오, 내 예상을 훨씬 넘어서는 이런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특정 종목에 여러분들 특정 종목에 막 꽂혀가지고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정말 이 시장에 있는 종목이 다양하고 정말 여러 기업들이 있고 그들 중에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상승하지 못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으니 우리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주도 섹터의 주도 종목도 당연히 봐야죠. 그런데 그걸 놓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주반도체가 이렇게 날아가는데 난 제주반도체가 없는데 난 제주반도체를 놓쳤는데 그러면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후속 종목을 보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면서 뭘 보여드렸냐면 아까도 살짝 잘라서 보여드렸지만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제가 그 16일날 랜선 강연회 진행했던 것, 그 대본 제가 제가 할 말을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제주반도체 이렇게 쭉 설명드리면서 제주반도체가 너무 높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에 봐야 할 것 이외에 딱 두 개 썼어요. 가온칩스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거 두 개만 말씀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두 개만 놓고 딱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본 종목 중에 이 두 종목이 가장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에 맞는 팹리스 업체에서 가장 맞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만 찝어놓은 거예요. 가온칩스는 우리가 워낙에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계속 샀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뭐 고급방도 그렇고 무료 방송을 했으니까 장중 공개 방송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가볍게 아까 딸기님이 올려주신 대로 이 정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나오죠. 이 정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방송을 듣고 계신 회원님들, 여러분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장이 좋아졌을 때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가 고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장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순간은 가장 고점입니다. 항상 안 좋을 시기를 겪으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장의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사실 뭐 오늘 금요일이잖아.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올해 마지막 주간인데 다음 주는 거의 거래량이 아주 줄어들 거예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다음 주가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종목들이 하락하면 내년 상승할 종목들을 매수할 찬스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셔서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해가지고 저 뭐 다음 주에 마지막 주간이라고 다 때려치우고 어디 놀러 안 갑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휴가 가도 되는데 나는 그렇게 안 가.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 방 들어오셔서 새해가 오기 전에 무얼 매수해 둬야 되는가,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사놔야 되는가, 제가 그런 종목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해둘 테니까 지금 가입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제 방에서 매매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엔 정말 대박 한번 내보죠. 이게 딱 타이밍 그래요. 지금 내년에 대한 장밋빛은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 심지어 미국 증권사에서도 전부 다 내년에 대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지만 그거는 내년에 상향한 그 수치에 내년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미 늦어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내년에 대한 장밋빛 전망, 그건 지금 내년에 좋겠구나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갈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한테 오겠죠. 내년에 다 올라간 다음에 야 장밋빛이니까 더 가겠다가 아닙니다. 올라갔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또 떨어질 일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특히 우리 시장은 전고점에 아직 못 간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정말 내년에 상승할 만한, 수익을 낼 만한 그런 구간이 많습니다. 지금 시작하셔서 내년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뭐 하셔도 매매할 게 굉장히 많고 사두셔야 될 것들 많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제가 리딩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인데, 제가 지금 리딩한 거 문자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딱 다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여유롭게 하실 수 있어. 제가 아무리 단기 매매하는 사람이지만 초단타를 하거나 스캘핑을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편안하게 내년에 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오늘 가온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수익 올리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제대로 받았네요, 그죠?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하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 주트님 말씀대로 솔직히 이 정도면, 가온칩스가 이 정도면은 올해 하반기 때 지지부진하고 손실났던 것들 웬만큼은 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생각하고 이걸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우리 계좌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내년에도 한번 파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방송국을 갑니다. 네. 자, SBS 그 백발백중 필살기 오늘 4시 생방송 출연 때문에 이제 방송국을 가는데, 이따 4시에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시청 가능한 분들 시청도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연휴에도 이 HTS만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 가족들, 연인들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고, 연휴 이후에 화요일에 뵙도록 하죠. 자,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녹화된 부분은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온칩스랑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주 뭐랄까, 자, 그 속이 다 시원해. 일단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 목소리가 바뀌잖아 내가. 자, 수익 축하드리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